안녕하십니까.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오늘은 또다시 선택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외 사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작년에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해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례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체 내용을 잘 듣고 나시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여기 굉장히 유명한 사례지요. 관광지로도 이제 많이 런던을 가시게 되면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이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쇠퇴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시의 이제 재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생이라는 테마로 계속 무언가를 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중국 베이징의 다산쯔입니다. 다산쯔는 798 예술구라고 해가지고요, 북경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예술촌을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그런 동네가 바뀌어나가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례입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됐던 맨 처음 시간을 보면은 이제 요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생긴 모양새가 독특하죠. 네, 이곳은 바로 탱크 공장이었습니다. 군수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共내전 이런 것도 끝나고, 일본과의 이제 항일 정전도 끝나고, 이제 개혁개방 노선을 타게 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군수물품 그렇게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식 무기보다는 최첨단 무기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래된 군수 공장들은 그 용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곳들은 민간인이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버려진 지역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 지역 전체가 군사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걸 민간에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모양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새,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려진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상 예술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예술가, 성공한 예술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술이, 문화, 이런 파트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과 명성을 얻은 사람의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맨 처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와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식으로 버려진 공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그걸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요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지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재생이 되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전에 이곳에 구소련의 자금을 가지고 동독과 함께 이제 군수 공장을 건립한 것으로 이 지역이 맨 처음에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 정책이 조금씩 정치, 문화, 경제 중심이 도시 건설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념의 대결이나 군사 대결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대결로 이제 집중되면서 공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별로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덜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가발이나 이런 수공업,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많았다가 점점 자본집약적, 그리고 좀 더 기계가 좀 중요하게 되는,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률이 60% 밑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 인구가 갑자기 어느 날 140만 명 밑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오게 되면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나 첫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술가가 굉장히 싼 지역을 찾아가지고 작업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 지역, 798이라고 한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찾고 이러면서 이 지역에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문화, 예술, 상업, 상점들이 자꾸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현재 예술구라고 하는 구가 이제 디스트릭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지구.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도 상업화의 물결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이런 보고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공장지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쇠퇴하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써져 있죠. 공장의 중앙 미술하고 조속과 사람들이 입주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조속과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죠. 맨 처음에는 공장 자체가 층고가 높고 굉장히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넓으니까 대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창작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임대가 들어오고 뭐 미국인도 들어와서 뭐 작업을 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이러면서 무언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한 여건들이 자꾸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베이징시 정부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여기를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뭔가 주거를 지역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798 예술구가 798이라는 이 예술구 다산쯔를 문화창의산업구역으로 공식 지정을 함으로써 철거를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땅을 다 국가 소유로 하고 있죠. 그래서 798 다산쯔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이전 공장에 대한 복지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공장이 이전한 거에 대한 그 복지 비용 사용이 되고, 그 기타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베이징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유명을 해줘가지고요. 이제 임대료가 막 올라가서 초기에 이제 형성했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인사동을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창의 산업이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이제 등장했던 단어 중에 좀 신선한 거기도 하고요. 사실 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도 창의, 창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던 시기가 있습니다. 창조 경제니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인데요. 그 무렵에 이제 일본에서는 창생, 창조, 재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무언가 버려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육성됐던 산업들을 창의 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없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산업들은 문화나 예술처럼 무형의 가치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버려진 유형의 자산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고 무려 812억 위안을 이제 여기다 때려 부었는데 제가 저거를 지금 이제 계산해 보면은 1위안당 한 180원 정도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넣었죠. 총 종사 인원이 9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총 자산이 6,161억 위안.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수익도 꽤 많이 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베이징,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 베이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하긴 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 그 도시라는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건물은 좀 마천루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즐길 수 있는 문화나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구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이걸 즐기게 되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요게 좀 활발화된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을 거쳐가지고 중국이란 나라가 일대 이미지 혁신을 가지게 되면서 G2로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보면 이제 다산쯔라고 하는 지역도 다 각기 한 7개 정도의 블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맨 위에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이제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지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만들었던 건축물은 이제 그 순간에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부셔지면 새로 지을 수가 없죠. 그 형태로. 그러니까 그 형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그걸 그냥 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건물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그런 건축물로 남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군수 공장이라고 하는 저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였고요. 기존의 공장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전시관이나 이렇게 활용하기에도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시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완주에 삼례에 이제 팔복 예술문화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곳에는 이제 강화도의 이제 조양광직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활동들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산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껍데기만 남긴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산업적인 구조물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상징했었던 그런 구조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기존의 공장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를 개조할 때도 그 내부에 있는 작은 소품들을 남겨서 과거에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과거에 무엇을 했던 공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그곳에서 현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고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냅니다. 다산지에서 프리마켓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예술축제도 이제 계속 개최를 합니다. 한쪽 공터에서 이제 수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소품을 계속 벼룩시장에서 이제 만들죠. 아주 재밌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시절에 중국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제 세계 각국의 도시를 생각하시는 학자들이나 활동가들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을 줬던 내용들입니다. 내부 갤러리나 상점에서 미술품이나 소품을 이제 팔게 되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은 그 시절에 베이징에서는 감히 이제 넘보기 힘든 그런 가격대를 자랑을 했고요. 또 베이징에 가면 유리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청나라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가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있는 골동품이나 이곳에서 파는 미술품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 지역에 대한 베이징 시민의 그 당시에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상업화가 진행되어서 또 다른 재생을 하고 있는 무언가를 과거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안겨준 그런 사례지이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중국 베이징의 재생 배경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이 이곳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지금까지 발전될 수 있는 과정에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사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사례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맞습니다. 바로 그 발전기 터빈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굉장히 대경관이 있었을 거고 그곳에서 이제 화력 발전을 그러니까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주변이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상업 지역이나 이런 곳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을 거고 좀 가까운 우리나라 사례로 보게 되면은 당인리 발전소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당인리 발전소가 사실은 조금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도시 바로 이제 주거지랑 밀접해서 붙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 보시면 강 건너에 이제 있었던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당인리 발전소도 강 근처에 있죠. 원래 발전소들이 이제 용수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시가지가 확장이 되면서 화력 발전소가 도시 한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기능이 점점 잃죠. 우리도 당인리 발전소가 그래서 그 기능을 잃었고 철거를 한 해 만에 이런 논쟁이 불거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과거에 그 시대에 화력 발전소라는 거를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냥 철거하기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을 우리가 조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툴 중에 지금까지도 그 파괴 효과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앞에 다산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있었던 그 베이징 올림픽을 조금 이제 주 타겟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죠. 런던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그 밀레니엄을 맞이해가지고 도시에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요 다리 있잖아요. 요 다리도 밀레니엄 부대찌라고 해서 2000년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관광지로서의 조명 계획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단순하게 이제 그냥 무언가 내부에 뭘 채워넣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적으로 테이트 모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테이트 모던 자체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도시 안에서 테이트 모던이 가져야 되는 위상과 그 중요함, 그러니까 이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만 해도 그 주변에는 그렇게 사실 상점가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대단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 뒤에 여기가 이제 테이트 모던 그거예요. 아까 앞에서 조명으로 밝았던 그 뒤쪽에 비슷한 색채를 활용해서 헤르조그 드 미론이라고 하는 21세기 초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던 건축가가 이런 식의 이제 건물들을 짓게 되면서 테이트 모던과 그 주변 지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요 뒤에가 이제 테이트 모던이에요. 여기가 이게 테이트 모던, 이 그 터빈실이고 그렇거든요. 뒤에 건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깨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면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서포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뭔가 얘가 이제 북광장 거점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됐다라면 그 주변 지역이 얘랑 좀 통일성 있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질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원래 그게 있었던 양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지원 시설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이것들을 한 방에 생각해 주지 않았다라면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종합적으로 도시 속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은 기본적으로 이제 1995년부터 5년 동안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연면적이 34,500제곱미터, 높이 7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이제 발전소의 크기인데요. 여기 이제 밀레니엄 브릿지가 이제 위치해 있고요.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가 이제 테이트 모던이 자리에 있죠. 여긴 템즈 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이제 갤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건축은 저희 헤르조그 드 미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21세기 초를 화려하게 장식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구글이나 우리나라 홈페이지 말고요, 그 외국 검색 엔진에 헤르조그 드 미론을 이제 저렇게 똑같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설계한 거였어.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건축물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많이 시도를 했어요.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근데 전체 사업비 중에 50%를 민자로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곳의 재생 계획을 공공이 수립을 하긴 했지만 이곳의 재생이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파급 효과를 줄 거라는 걸 민간에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자체가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인천역의 사업도 뭔가 이제 사업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간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 전체 사업비 중에 50% 이상을 민간에서 대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좀 더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 만약 이게 되는 프로젝트라면 민간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가만히 놔뒀으면 민간 100%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이 들어온 것은 이 지역이 그냥 민간의 수익성만을 위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주변에 파급력을 주기 위한 공공성의 역할을 공공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지역의 이제 역사부터 이제 따져보게 되면 16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 말이면 언제입니까? 1500년 말이니까 임진왜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기에 사우스웍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템스강의 남쪽의 사우스웍이라는 지역은 이제 도박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뉴욕으로 치면 할렘 뭐 이런 좀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하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어디일까요? 아무튼 뭐 비슷한 지역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중반이나 19세기 후반 여기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전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물건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런던이 템스강을 통해서 수운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브리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점으로서 이제 도시가 굉장히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살기 싫어, 그러니까 저렴한 그곳에 이제 그냥 저렴하게 사는 그런 지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런던의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좀 불쌍했어요. 그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1페니를 주고 의자에다가 이제 나란히 앉게요. 의자만 줘요. 그 밤을 샐 수 있게. 2페니를 주고 줄을 줍니다. 줄에 이제 기대서 이렇게 자라고. 뭐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시기에 여기에 빈민가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차마 우리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대영제국의 시대에 런던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문화가 템스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템스강의 남쪽, 강남이 아니라 강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의 중심은 지금도 강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민스턴 사원이나 빅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의 북쪽에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시기가 좀 더 바뀌죠. 더 이상 이제 공장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업으로 도시가 점점 산업을 변경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이 또 독일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런던이 이제 부셔지고 새로 무언가를 만들 때 1960년대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뱅크사이드라고 해서 그 템스강의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 중요했으니까 남쪽 지역에 화력 발전소를 이제 슬럼가를 밀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전부터 거기가 슬럼가였는데 슬럼가를 일부 밀고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주변은 여전히 슬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가 파동이나 이런 게 나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20년 만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이제 석유 가격이 너무 오일 쇼크 때문에 그 가격이 안 맞으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템스강과 이제 이 주변, 템스강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배를 통한 수은 유통이 이제 자동차나 기차, 그러니까 이제 그 도보 해협이 뚫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화물의 운송 방향이 바뀌면서 템스강 자체가 수은의 기능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버려졌던, 문 닫았던 이제 그 지역, 그 테이트 모던이 되었던 그 발전소는 이제 거기를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됐으니까 기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 지역 자체를,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버려진 화력 발전소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거기를 이제 전시관으로 아주 넓으니까 활용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2000년에 맞추어서 강북 중심에 이제 그 중요했던 건물들을 밀레니엄 브릿지를 통해가 강남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얘가 또 밀레니엄 브릿지를 놓게 되니까 강북에 있었던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세인트폴 성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런던의 구도심에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세인트폴이었는데, 그 세인트폴과 테이트 모던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시선의 축을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걸 지켜주고, 템스강 북쪽과 남쪽을 연결함으로써 템스강 북쪽에 밀집되어 있었던 중요한 시설들이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게 되고,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점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랜드마크를 자꾸 남쪽에, 그러니까 런던 시청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넣게 되면서 주변 개발을 강 남쪽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런던의 시가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게, 그러면서 남쪽의 빈민가들을 조금 더 이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템스강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공공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버려졌던 그거 자체를
그 화력발전소 자체를 자원화시켰다. 그걸 자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 화력발전소 그 주변에 있는 빈민가를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템스강 건너까지 연결하면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면 꾸준히 유지 관리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죠. 참여 주체도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강북에 위치했었던 중요했던 그 랜드마크를 강 남쪽에 자꾸 배치를 함으로써 템스강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들을 이제 그 도시의 설정 방향이 바뀌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망권, 경관이라고 하는 내가 보이는 그 조망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 이제 중심에 위치했던 게 여기 보면 세인트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밀레니엄 브릿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또 보이죠? 테이트 모던.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인트폴을 볼 수 있는 영역. 세인트폴을 테이트 모던 넓으니까 어디에서든 세인트폴이 보일 수 있게끔 경관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에서 세인트폴이 보이는 그 어떤 곳에도 그 앞에는 뭐를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 거고, 이제 세인트폴을 이제 가야 되는 다른 가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보존. 아무것도 이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 최대한 보존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배후에, 조광을,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계산을 딱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경관을 보존할 것이냐, 어떤 경관을 지킬 것이냐, 어떤 것들을 좀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망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즐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 이미지 조경을 위해서 The City of London의 Protected Vistas, 그러니까 보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 건물과 어디에서도 저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자체가 다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걸 자원화시키지 않았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뱅크사이드라고 하는 요 지역이요. 여기 이제 요 강변. 이 강변은 런던을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조망 계획 이렇게 세니까.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랜드마크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테이트 모던은 너무나 좋은 입지에 위치했다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는 시설이 미술관,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통해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쪽, 그러니까 밀레니엄 브릿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펼쳐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중요한 이제 예전 이제 랜드마크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런던을 방문하게 되면 이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런던 아이나 이제 테이트 모던을 무조건 방문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관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유사 활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여기 이제 원래 화력발전소였던 것들을 이미지를 이제 하고 완전히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초현대 그 미술관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테이트 모던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술관이라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전통적인 미술관의 기능은 조금 아니에요. 이제 보게 되면 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새로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관은 이제 똑같이 그냥 놓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을 와서 여기 뭔가 계속 만지고 뭘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단순히 그냥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들락날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자꾸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전시관이 갖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클래식한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라 뭔가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계속 새로움을 주어서 재방문을 자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심 속에 이제 전시관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에 전시됐던 이제 그 작품들은 지금도 굉장히 회자되는 것들이 많아요. 넓은 회랑에다가 그 공 같은 걸 띄워놓고 그 공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밖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착시를 유도하고 뭐 이런 식의 실험 미술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 아이들이 또 이제 즐거워하고 또 이제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 공간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 넘어가면 내부 공간은 이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주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행사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관광지가 되면서 사실은 주민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잘 돼도 이제 당초 계획이 좀 무너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거는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계획을 하면서 여기 있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가 여기 방문했을 시점이 2011년, 2년 뭐 이때였는데도 그때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지역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놓고서 들어갔기 때문이고 이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생들이 보이고 관광객도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다양한 상업들이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 놓고 이제 테이트 모던 이렇게 했죠. 북쪽으로는 연결되는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으로 들어가는 다른 이제 보행 공간들의 연결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북쪽으로는 도심부터 이게 하지 않으니까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우트워크로 이제 안 되니까 여기 다리를 놔가지고 접근성을 좀 확장시키고요. 여기는 이제 북쪽면은 경관을 확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두지 않고 남쪽 면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징을 넣으면서 여기 조망점 연결하고 남쪽에다가 새로운 기능들을 넣으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필요했던 기능들을 자꾸 부여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앞에 다 비워놓은 거죠. 밀리니엄 브릿지가 있고 뒤쪽으로 이제 좀 필요한 기능들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전시되는 건 신기하죠. 다 참여하는 것들. 근데 테이트 모던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사진 보고 우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를 그냥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지역사회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곳에 들어간 거대한 시설물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게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어도 얘는 기능해요. 관광객이 들어오면 더 좋은 거죠, 그냥. 근데 관광객이 없어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지역의 부족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됐으면 어려웠을 텐데 새로운 랜드마크를 주면서 이 랜드마크의 운영 비용은 관광객들이 또 주는 그런 것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환원됨으로써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확장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빈민가로 지냈던 지역에 헤르조그 드 뮤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 행위를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의 규모와 그런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헤르조그 드 뮤럴이 설계를 했다는 그 이유 자체로만 해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면 이게 전과 후를 다 아는 사람들은 확 오겠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처럼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먹을 거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편리해요. 관광하기도 편리하고 뭔가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술관의 그건 아니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들기 전에 상황과 지금 상황을 모두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점벽해가 따로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테이트 모던은 그 주변 지역이 계속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자꾸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홍익대 앞에 연트럴파크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상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뭐 그런 현황을 보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사례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시 사례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도호리쿠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호리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전국 시대에 우에스기 겐신 이제 영지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자와도 이제 그 이름에, 금이 있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강변에 이제 모래를 퍼면은 거기 사금이 많이 나와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금이 사실은 금이 아니라 쇠란 얘기도 있고, 뭐 전승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도 시대에는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했고요. 도우리쿠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 맞아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무언가 없는 행위를 채워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예술과 문화였죠. 같은 테마로 봤을 때 가나자와도 그 예술과 문화를 역사로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한 40만 명.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고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관광객은 한 700만 명. 와, 이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여수 많이 가시죠? 여수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 되고요. 연간 관광객이 한 1,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거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좀 가늠이 될 거예요. 여수는 발뛸 틈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정도 느낌을 줍니다. 가나자와 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부러지게 딱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도시적 구조들을 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나자와에 들어오게 되면 고마스 공항으로 오거나 도쿄나 오사카, 간사이나 나고야에서 이제 호쿠리쿠 신칸센을 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나자와 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버스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환승 터미널처럼 돼 있어가지고 결국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오미초 시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 오미초 시장 뒤에 보면 가나자와 성이 있고 이 가나자와 성과 연결되는 겐로쿠엔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 중에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이제 영주가 살았던 다이묘가 살았던 지역이죠. 다이묘가 살았던 지역에 이 앞지역에 이제 시장이 존재하면서 이제 상업행위가 발달을 했었던 거고요. 이쪽에 나카마치 여기 되어 있는 여기가 사무라이들 그러니까 가신들이죠. 다이묘의 가신들이 살았던 지역. 그러니까 큰 좀 필지가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이 있고 지금도 가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료칸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에 보면 니시차야 서쪽에 있는 차거리. 근데 이 당시 차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유흥가입니다. 그러니까 리틀 에도라고 그러니까 리틀 교토라고 해가지고요. 교토에 있었던 그 우리 흔히 일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2층짜리 건물에 이자카야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게 있고 이쪽에 보면 시가시차야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차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공방이나 뭐 예술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원도심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이제 21세기 미술관이라고 하는 되게 굉장히 건축적으로 유명한 그런 미술관이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이라고 해서 이 주변 지역을 성하마을 조카마치라고 하고요. 이 지역을 가만히 두면 불편해서 아무도 쓰지 않을 거니까. 지금 일본도 난리거든요. 이런 지역에 있는 건물들 자꾸 막 헐어지고 있어요. 왜 헐어지고 있냐면 불편하니까.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젊은 애들이 이거를 다시 여기 와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있을 문제고 막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무언가 계속 행위를 넣어서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이거 지도가 좀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90도 돌아간 거예요. 히가시차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이제 큰 지도 나오고 오미초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제 아케이드도 쌓아놓고 전형적인 일본 시장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시장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죠. 근데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느낌이 많이 좀 다릅니다. 이제 가보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일본 시장 재밌습니다. 가나자역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일본의 큰 북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나자와 성 뭐 이제 이게 21세기 미술관 신기하게 생겼죠. 여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민 예술촌에서 주요 관광지가 요 성과 주변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자와 역에 가면 어떤 버스도 이 관광지 중에 하나는 다 들리게 되어 있고 그 조카마치에 들리는 버스를 이제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티켓을 500엔에 팝니다. 한 번 탈 때마다 200엔이니까 세 군데만 가도 득인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자와 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히가시차야 거리죠. 사실은 게이샤가 나오는 이제 요정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흥가죠. 이런 형태의 가로를 이제 에도 시대 때 이제 교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정신적 고향.
이제 좀 번화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기온거리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 무사가 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제 땅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가신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건 이제 21세기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한때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 말쯤 굉장히 이제 또 전국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유명한 여성 건축가가 이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금이 예전부터 많이 났기 때문에 금박 산업이 전통 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금박공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험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네, 요런 것도 만들고 좀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자와 천에서는 이제 요런 행사도 이제 합니다. 예, 요게 북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북 두 개를 이제 연결해놓은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요 위에 이제 이만큼 지붕이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연결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요런 작업을 하면서 얘를 연결시켜 나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기록이고 지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무언가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 그것들 계속 정리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흔적들에 다 남아 있는데요. 옛날에 좀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가나자와 성이겠죠. 그냥 봐도 가나자와 성처럼 보이죠. 여기가 겐로쿠 N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겐로쿠 N이 한 여기쯤 어디가 있겠네요. 여기가 히가시차야, 여기가 니시차야니까 지도가 이제 좀 돌아가 있는 상태죠. 여기 두 개, 그리고 여기에 뭔가 상가가 있었고,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점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려졌던, 이 지도가 그려졌던 시기가 에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 그렸던 지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디에서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요 지역이, 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고, 여기서 무언가 교류를 하고 요 뒤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람이 살아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인들에게는 대일본 제국의 시대에 이제 오게 되면 성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상가를 그렸던 건 다 없어지고 군부대가 배치된 곳들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네, 그 시절에는 모든 게 다 군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들이 지도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도시를 이제 키워나가는 시점이 됐을 때 지도를 돌려놨거든요. 아까 맨 처음 봤던 지도를 요 상점가가 되어 있는 곳들을 요렇게 다시 그 노면 전차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노면 전차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뭐 그렇게 특이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성과 이 중심에 이런 연결이 되었던 것들을 군부대가 있었던 그런 곳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보다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발전의 축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연결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나 문화들을 존중하고자 했었던 가나자와 시의 이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당연히 또 아까 런던에서 봤던 것처럼 경관계획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뭐 잘 모르겠죠. 특별하지 않죠. 근데 안쪽에서 보면 이런 식의 경관이 만들어집니다. 건물을 어떻게 만들던 간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이런 식의 통일된 경관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이 지붕선을 똑같이 맞췄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 색깔이 비슷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 중간에 이거 에어컨 실외기를 담아놓은 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되게 노력을, 그 규칙을 만든 거죠. 여기도 보세요. 다 이게 선을 맞춰놨죠. 이게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지도들을 다 열어보니까 이런 식의 땅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우리도 이제 옛날 지도를 계속 찾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이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길이었으니까 이 길에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건물들이 존재한다. 여기는 요렇게 이제 좀 밀어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축선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 바로 요 동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이 조금 이제 뭐 보존하는 건축물이 새로 지어질 때, 그러니까 튀어나온 건물을 새로 짓긴 지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건축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지을 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이 건물들은, 이 회색 건물들이 이미 예전에 있던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랑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 회색 건물들이랑. 근데 이 까만색 건물이 이 가이드라인 뭔가 만들기 전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왜냐면 내 땅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까지밖에 건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사든 뭘 하든 예전 건물과 비슷한 느낌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해놓고서 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요. 지원을 하든 규제를 하든. 근데 얘를 만들 때 규칙들을 이렇게 잡아낸다고요. 근데 이 규칙을 잡아낼 때는 얘네들, 이 전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건물의 디자인 딱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전체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어야 될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모든 집 하나하나마다 다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집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뽑아냈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 동네도 특화거리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이제 힘이 필요합니다. 의지도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잘 지켜졌기 때문에 아까의 그 경관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걸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이제 내부 공간까지 같이 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그냥 이제 이 동네 히가시차야 거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나자와시 전체 적용할 수 있도록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있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란, 보예요. 일로 오면 올수록 초현대 건물,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얘기하면 맨션 뭐 이런 건물들, 오피스 뭐 이런 거고요. 아주 옛날에 이게 에도 시대에 있었던 건물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뜯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그거를 지도에 치려보니까 이렇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우와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얘는 이미 다 바뀌었는걸? 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조금 이러면서 이제 무언가 이제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당위성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 보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그게 실제로 실행이 돼요. 그런 걸 위해서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니시차야나 히가시차야 뭐 이런 카즈마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많이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워크숍을 하고 뭐 국제에서 다른 외국에서 사람들도 데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좀 오랫동안 원형을 거의 보존했던 건물들도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1820년에 지었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를 사서 내부를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오래된 한옥을 사서 그 내부를 이제 관람객한테 이제 열어준 거죠. 이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남김으로써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올 때 이런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종이에 있는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남겨져 있는 많은 기록들, 지도 같은 기록들에서부터 하드웨어를 어떻게 갖고 되는지는 됐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유지되거나 무언가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이 아무리 잘 바뀐데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상행위가 발생되지 않거나 공방에 참여하거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도저히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자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본 말로는 주민 참가라고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돼 왔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 참여를 하면서 이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나자와시 자체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창조예술재단이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뭐 문화재단 뭐 이런 걸까요? 네, 뭐 지역의 예술가를 자꾸만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작업 공간에 전시 공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줄 수 있다. 뭔가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가나자와에서 무언가 이제 예전에 뭐 화려했던 과거를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은 이제 새로운 젊은 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걸 열어요. 자원봉사 대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시를 홍보하거나 문화시설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NPO 단체로 이제 NGO 단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야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원봉사 가이드회에 소속되어 있는 할아버지들이 한 300명 정도로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도 이제 미야도상을 만나면 이제 그 가나자와시를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에 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의사결정 과정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민연구기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연구회, 시민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그 의제들을 모아요. 연구 테마 이렇게 만들어서 이 중에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책에 참여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시의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자와 시의 시장은 그렇게 시민들이 제안한 그 정책을 가지고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보시면 아까 지도 보시잖아요. 지도부터 애들도 그려가지고 그걸 논의하고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이제 담당과 와가지고 이거 반영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논의가 좀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논의라는 거는 이제 주민은 그냥 의견을 내는 거고 행정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논의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자와시에서의 논의는 제가 봤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돼 보이더라도 일단은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는 되게 하려는 방향으로 검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그 범위가 좀 여지가 생기는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시장 하나가 그냥 난 이런 게 좋아라고 이제 한 게 아니라 2000년에 이제 일어서는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의제를 내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 조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두 개를 엮으면 무언가 이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토지가 옛날 거에 묶여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그 의제를 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니까, 시민이 낼 수 있는 의견이 그냥 운동,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시민운동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정책 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언가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조례의 특징을 보면은 마을 만들기 규칙을 주민이 스스로 잡는 거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의 80%가 동의했을 경우에 주민과 시장, 이 시장은 이제 메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시장, 그 협정을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할 거니까 시는 이런 재정을 투입해서 뭐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새로운 개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20년도 더 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역에 활력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 이게 이제 위에서 정책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행하는 트렌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 대부분 그렇겠죠. 사례를 가지고. 이거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해본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하면 실적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후발주자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잘했던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녹이려고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될 텐데,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찾게 되면은 다른 동네에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선행 작업을, 그러니까 선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필요한 거를 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상인회나 대학 동아리, 왠지 우리도 비슷한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 기획 주제로 대학생들 데려오고, 뭐 그게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활력을 만드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터 안에서
이런 거를 코디들이랑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고요. 지금 상인회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자꾸 만들죠. 저희는 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한다는 거를 보통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이 활동이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주민이 시장과 직접 이제 협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시민이 무언가가 힘을 조직화를 해서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하는 작업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주민지장 해도 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에 학원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 학생이 고려하는 그 거리, 학생들이 이제 자꾸 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쁘게 만드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경관 개선 사업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경관 개선 사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점 활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가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선행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숨가쁘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들의 특징은 무형의 것을 가지고 유형의 빈 것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었고, 그 무형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꽉 찼을 때 무언가가 만들어진다.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행위가 계속 지원이 될 때, 계속 연결이 쭉 될 때 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건물을 부시지 않고 뭐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리뉴얼 수준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 지역이 다 개발된 사례도 있고 하죠. 이처럼 재생이라는 거는 딱히 이거는 재개발 안 돼. 이건 뭐 하지 않는 거야. 얘는 뭐 얘랑 반대 개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앞에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냥 그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동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걸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고 계시는 그 출석 인정표 있잖아요. 제공해드린 양식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 준비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어떻게 보면은 딱딱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좀 연관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